신규 과제에 대한 공고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는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654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비대면 서비스 5대 분야별 서비스 모델 발굴 및 ICT 특화기술 서비스 연계 응용 분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분야별로 총 14개의 과제를 공고하였으며 공모 방식은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 형태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3번 과제는 소재부품 장비 연계 과제로서 수행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현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지정공모는 개별이 필요한 대상 기술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자유공모는 자유롭게 제안을 하는 과제로서 현재 공고문을 보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원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과제별 RFP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IITP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과제 신청 접수 결과 과제 경쟁률이 1대1 미만인 과제는 평가 절차 진행 없이 7월 27일까지 재공고가 이루어집니다. 1대1인 단독 응모 과제는 지원 가능 점수를 60점에서 75점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가 진행됩니다. 금번 추경에 따른 4차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국회의 추가 경정 심의 일정에 따라 사업 공고 기간을 4주에서 2주로 축소하였고 이의 신청 기간도 7일에서 2일 내외로 단축하였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고된 14개 과제는 모두 일방형 과제로서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리고 그 외의 경우로 나눠서 각각 75, 60, 50%, 100% 이내에서 정부 출연금이 지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ICT R&D 사업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 제5항과 6항에 따라 정부 출연금 비례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바뀐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 34세 이의 참여 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채용 시점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26%, 대기업의 경우 40%를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재부품 장비 과제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재 ICT R&D 사업에서는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 코로나19 관련하여 모든 중소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과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인력을 포함하여 기존 인력 인건비도 현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완료가 된 과제 중 적격성 검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저희가 사전 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에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즉 2020년 1월 5일 이후에 신규 채용자에 한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 과제 수행기간 연차별 인건비 총액, 현금과 현물을 합친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 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부분은 선정이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 협약 설명회 시 꼼꼼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참고로 검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절차와 평가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 3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7월 내 평가와 협약이 모두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를 위해 공고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원격 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비대면 원격 평가 방식은 과제 발표는 동영상, 질의응답은 컨퍼런스 콜로 대체하게 됩니다. 과제별 평가위원 구성 시에는 해당 기술 전문가와 서비스 전문가를 혼합 구성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평가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 평가 방식은 과제 설명 시 평가장에 방문하여 대면해서 평가위원회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 자료를 동영상 제작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발표 시간은 20분 내외이고 총괄 책임자가 직접 동영상에 등장하여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시는 화면과 같이 동영상 촬영 시 음성 서약을 진행해야 하며 총괄 책임자 외 대리 부정 발표가 금지됩니다. 만약 총괄 책임자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자 발표가 허용됩니다. 또한 질의응답은 컨퍼런스 콜 장비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자간 통화 방식으로 평가위원회와 총괄 책임자 그리고 공동기관 책임자 등이 별도 장소에서 이원화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 1이 확정되면 담당 간사가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발표용 동영상은 발표 자료를 등지고 총괄 책임자가 앞에 선 형태에서 서약문을 읽으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촬영한 경우에 나오는 파일 형식인 mp4와 mov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메일은 지메일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동영상 촬영 시 서약이 없거나 서약 내용문을 임의 변경하시면 영상 발표에서 제외됩니다. 제작된 동영상에 자막 등 콘텐츠 추가 시에도 영상 발표에서 제외하고 제출하신 수행계획서로 평가를 대체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컨퍼런스 콜 장비를 이용한 질의응답 시 대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가 답변을 하시거나 불필요한 언쟁을 하시게 된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충분히 총괄 책임자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가위원장의 안내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은 추진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연구개발 수행 능력,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나눠서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을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가점이 합산됩니다. 지금 보시는 해당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제출한 과제가 감점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전산 접수 마감일은 7월 20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사전에 접수 기관이 폭증하게 되면
시스템이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완료가 되시면 미리미리 전산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20일 월요일 18시 이전에 접속해서 18시 이후에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에는 미제출 처리가 됩니다. 이 점 사전에 확인하시어 18시 이전에 미리미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의 과제 계획은 RFP와 품목을 지정한 혁신 R&D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과제 계획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R&D는 기술적 한계를 단기에 해소하여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와 국가 사회적 비대면 현안에 대해 단기간 내에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정 공모용 특화 기술 개발 13개 과제와 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 5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정 공모용 과제는 실제 업무 환경과 유사한 조건의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상 오피스 플랫폼,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관리 등 스마트 안전모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 협업 플랫폼 기술 개발, 실감 있는 비대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AR 글래스, 밀집 지역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자 인식 검출 기술 개발 등을 발굴하였고, 품목 지정형 자유 공모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 화상회의, 음질 향상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각 과제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PM님들께서 이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첫 번째 과제는 과제번호 6번입니다. 과제명은 AI 기반 비대면 문집 및 환자 상태 자동 분류를 위한 스마트 사이니지 기술 개발입니다. 기획 유형은 지정 공모로서 제한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 분류는 인공지능의 단일지능입니다. 2020년도 정부 출연 예산은 5억 원 이내이며 총 1.5년 이내에 15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는 비대면 서비스 적용을 위한 관련 산업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과제 개요입니다. 단기간 내 호흡기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비대면으로 24시간 이내에 감염 여부 진단 및 유행성 질병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AI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비대면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환자 상태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 문진 등 비대면 의료 대응을 위한 AI 문진용 다국어 음성인식 및 대화형 자동 통역 핵심 기술 확보로 AI 분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에 따른 신속한 진단 및 감염자, 격리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대응 스마트 사이니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연구 목표는 한국어 인식 및 합성 기술을 이용하는 문진 기술과 비대면으로 획득한 생체 신호나 의료 영상을 활용하여 감염 의심자 분류 등 환자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구 내용은 감염 문진 영역으로 한중 영일 다국어 종단형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영상 및 주요 생체 신호 통합 진단 기술을 개발하며 감염 문진 및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나 무인 로봇 또는 키오스크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두 번째 과제는 과제번호 10번입니다. 과제명은 다자 화상회의 시 음성인식 기반 AI 회의록 자동 작성 기술 개발입니다. 기획 유형은 품목 지정 자유 공모형으로서 제한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 분류는 인공지능 분야, 단일 지능 분야입니다. 2020년도 정부 출연 예산은 5억 원 이내이며
총 1.5년 이내에 15억 원 이내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 역시 비대면 서비스 적용을 위한 관련 산업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과제 개요는 다자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의 음질 문제에 따른 불편 해소, 편의성 제고를 위한 회의록 자동 작성 등 비대면 협업 툴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음성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막이나 음성 합성 형태로 작성된 회의 내용을 회의 참가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의 음성 및 화상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과제 범위입니다. 이 과제는 TRL 4단계에서 7단계 과제입니다. 연구 내용은 비대면 음성 및 화상회의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비대면 다자회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AI 회의록 자동 작성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비대면 음성 및 화상회의 환경에서 음성을 인식하여 자막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비대면 원격 음성 및 화상회의 회의록 자동 작성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과제가 두 개가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지정 공모형 과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과제입니다. 예, 각각 20년도 출연금은 5억씩 그리고 각각 전체 출연금은 15억 원씩입니다. 과제 번호 1번은 재택근무 시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스페이스리스 가상 오피스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이거는 그 비대면 서비스 적용을 위해서 관련 산업체 필수 참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관 기간은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저희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원격 근무나 학습, 모바일 오피스 이런 것 등을 위해서 비대면 원격 오피스 솔루션의 기반 기술 제공이 이제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가상 오피스 환경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장소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기술들로 클라우드에 이 플랫폼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원격 협업,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오피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각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이나 그리고 노트북 이런 이제 다양한 보유 단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품질 원격 근무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요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가상 오피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가상 오피스를 만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의 기존 일부 가상 오피스 기능을 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온프레미스나 이제 단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좀 더 사용성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기능도 더 확장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이제 목표는 다양한 클라우드를 연계하고 여기서 다양한 클라우드라는 거는 뭐 프라이빗, 퍼블릭, 온프레미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근접 위치에 이제 보유한 모바일이나 노트북 등을 단말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원격 학습, 원격 근무 서비스를 이제 고속 그리고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가상 오피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다양한 클라우드 연동형 가상 오피스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성능 개선을 위한 이제 솔루션을 경량화하는 기술 그리고 가상 오피스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인데 지금 RFP 상에서 뭐 경제성이나 몇 가지 사례에서 가상 데스크탑이 언급은 되어 있으나 이 가상 데스크탑을 전제로 하지는 않고 가상 데스크탑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성격의 우수한 가상 오피스를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과제 번호 14번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형 과제고요. 품목명은
비대면 학술 행사, 컨퍼런스를 전주기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과제입니다. 이거는 중소 중견기업을 주관 기관으로 하도록 특정 지어서 곧바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거에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요거의 이제 필요성은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그 오프라인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의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다 초점을 맞춘 거는 그 학술 행사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국내외 많은 컨퍼런스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서, 이건 단순히 발표하는 거를 방송하는 거를 넘어서서 조직을 운영하고 컨텐츠를 선정하고 논문 발표하고 등등의 굉장히 복잡한 여러 그 액티비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전주기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걸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로 보면, 학술 행사는 이제 뭐 조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위원회, 심사위원회, 다양한 위원회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초청 강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평판 분석을 통한 섭외,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위원들 간의 협업, 그리고 행사 홍보, 또 논문에 관해서도 논문도 접수하고 심사하고 발표하고 토의하고 또 논문을 퍼블리시해서 발간까지 하는 그런 전체 프로세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그 상황에서도 리얼타임으로 연설하고 리얼타임 튜토리얼 하는 것도 있고, 또 미리 녹화해 둔 것을 또 플레이하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제 그런 행사 진행에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참가 등록이 있고, 또 참가자 관리가 있고, 또 후원을 모집하고 회계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복잡 단안한 많은 액티비티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컨퍼런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하는 거에 가장 상징적인 걸로 학술 행사, 그 컨퍼런스를 전주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것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정해진 기간에 특정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다양한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상 전 과정을 비대면 운영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겠다고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개발이 돼서 활용성이 잘 정리가 되면, 이거는 단순히 학술 행사를 넘어서서 추후에 다양한 스포츠나 문화예술 행사 등에도 향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학술 및 스포츠 행사, 여기서는 뭐 학술 및 스포츠 행사라고 RFM 연기를 했습니다만, 학술 행사로 보고 진행을 해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대면 회의 및 협업 지원 기술, 그리고 실시간성, 그리고 실시간과 비실시간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다양성을 지원하는 비대면 기술 개발. 그래서 실시간 현장 중계나 논문 발표나 토의나 아니면 뭐 VOD형 논문 발표 등이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 트랙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자에 관련된 관리 등록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회계 처리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각 위원회나 전문가 초청 강연의 전문가 섭외를 위한 평판 분석 기반 진행형 추천 기술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동원되어서 이 플랫폼을 만들면 국내에서 다양한 그 학술 행사나 컨퍼런스를 원만히 운영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 플랫폼 자체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해외의 유명 컨퍼런스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제 번호 2번 과제 기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명은 생산 현장에서 비대면 원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기획 유형은 지정 공모고, 비대면 서비스 적용을
위한 관련 산업체 참여가 필수입니다. 기술 분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쪽입니다. 2000년도 정부 출연금은 5억 원 이내, 지원 기간은 1.5년 이내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비대면 영상, 음성 분석 서비스는 고가의 외산 AI 반도체, GPU 등 기반으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인프라 구축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 국산 토종 AI 프로세서를 활용한 위험 상황 감지 분석 기술 및 원격 협업 지원 플랫폼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생산 현장에서의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및 자동 상황 인지 분석이 가능한 업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모 시스템을 통해서 AI 영상, 음성 데이터 분석 및 인식 기술 기반으로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의 근로자 위험 상황을 사전 감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AI 서버 연동 플랫폼 등 비대면 협업 시스템 구축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 향상 및 산업재해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연구 목표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 AI 서버, AI 운용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 안전모의 대용량 영상, 음성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여 생산 현장 협업 강화 및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첫 번째로는 스마트 안전모 기반 작업관리, 협업 및 산업재해 방지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국산 AI 프로세서를 활용하여서 AI 추론 서버 기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콘텐츠 분야 20년도 3개 과제의 기획 현황은 총 3개 과제에 대해서 15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정 공모형으로 2개 과제 10억 원이며 품목 지정 자유공모형 1개 과제에 대해서 5억 원입니다. 지정 공모 2개 과제는 첫 번째 언택트 솔루션 AR 글래스 기술 개발 과제로 총 과제 수행 기간은 1.5년이며 20년도 출연금은 5억 원 규모입니다. 본 과제는 소재 부품 장비와 연계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비대면 커머스를 위한 실공간 변형 합성 기술 개발은 마찬가지로 1.5년의 총 수행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20년도 출연금은 5억 원 규모이고 주관기관의 제한은 없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다자참여 화상회의의 음질 영상 기술 개발은 품목 지정형 과제로 1.5년 총 수행 기간에 20년도 출연금은 5억 원 규모입니다. 언택트 솔루션 AR 글래스 개발 과제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공모 과제이고 소재 부품 장비 연계 몰입형 컨텐츠 분야에 대한 과제입니다. 총 과제 기간은 1년차 6개월, 2년차 12개월로 2년 이내에 정부 출연금 총 15억 원 이내 지원되는 과제입니다. 본 사업이 비대면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으로 서비스 적용을 위한 산업체 참여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과 사회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우려가 큽니다. 본 과제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비즈니스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산업 현장에서의 원격 제어 등에서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언택트 솔루션 도출에 활용하기 위한 AR 글래스 개발이 본 과제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토목 분야에서는 AR 기반으로 설계 도면을 시각화하거나 시공 전후를 실감성 있게 검증하는 솔루션 등에서 AR 글래스가 필요하며 제조에서도 원격 협업 등 산업 현장에서 AR 글래스를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 AR 기반 컨텐츠 및 솔루션 개발이 주로 해외 디바이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컨텐츠 및 솔루션과 더불어 디바이스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기술이 적용된 AR 글래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술 개발 목표로는
5G와의 연동은 상용 5G 단말과 테테드 방식으로 연동하며 AR 글래스를 구성하는 부품 요소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아닌 완제품 형태의 글래스를 도출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입니다. 요소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술 적용 사항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AR 글래스를 채용한 컨텐츠, 솔루션을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니티와 같은 개발, 저작 도구에서 AR 글래스를 제어할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SDK 또한 함께 개발되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 과제의 결과물로는 완제품 형태의 AR 글래스와 제품이 채용, 채택된 교육, 비대면 진료, 제조 설비 운영 등에 대해 언택트 솔루션 일종을 실증 또는 기개발된 솔루션과의 호환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커머스를 위한 실공간 변형 합성 기술 개발 과제는 비대면으로 커머스 분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입니다.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앞선 과제와 동일하게 정부 출연금은 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과제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소비 촉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ICT를 활용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되는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기술 개발입니다. 기존 온라인 쇼핑이 주로 영상이나 동영상에 의존하고 있어 기능 규격이 명확한 가전제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물 확인이 필요한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접촉 최소화로 매장 방문이 주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를 구입할 때는 거실에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실물의 크기와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매장에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CT를 활용하여 매장의 제품을 실제감 있게 확인하고 가정에서의 배치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제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실공간에 대해 실제 사물을 이동, 재배치하는 등 가상 객체를 실제 세계에 증강시키는 것을 넘어서 실세계의 사물을 객체화하고 이동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요소는 실시간으로 공간을 실측하고 데이터화하는 추출 기술이 필요하며 실제 세계의 사물을 객체화하여 외형 정보를 추출하고 시각적으로 가려진 공간을 복원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가시 배경 영역을 복원하고 실제 객체와 가상 객체를 합성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발된 기술이 커머스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 구축 또한 요구됩니다. 다자참여 화상회의의 음질 향상 기술 개발 과제는 현재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음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점을 정의한 품목 지정 과제로 과제 기간은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정부 출연금은 사업기간 내 15억 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용자마다 상이한 이용 환경과 디바이스 차이로 하울링 현상과 같은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 기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울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원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본 과제에서는 하울링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단기적으로 화상회의 솔루션의 불편사항을 완화, 경감시킬 수 있는 보완 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구현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주요한 음향 피드백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음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제안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솔루션을 이용하는 도중에 하울링 현상이 발생해도 빠르게 탐지하여 억제한다면 하울링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으로 음향 피드백을 탐지해내고 원인이 되는 마이크의 음향 입력을 낮추거나 음성 입력이 없는 마이크의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등으로도 전반적인 화상회의 솔루션의 음향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창의적인 기술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차세대 보안 분야에서는 총 3개의 과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지정 공모형 과제 1개와 품목 지정 자유 공모형 과제 2개입니다. 먼저 지정 공모형 과제는 밀집 환경에서 실시간 마스크 미착용자 인식 및 이상 체온자 식별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그리고 품목 지정 자유 공모형 과제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수업 집중도 향상 기술 개발 과제와 비대면 서비스 대상 인증 및 전자서명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밀집 환경에서 실시간 마스크 미착용자 인식 및 이상 체온자 식별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항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출입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과 같이 밀집된 환경에서는 사람에 의한 검사에 한계가 있고 방역 담당자의 피로 누적 및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험과제에서는 밀집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인식하고 이상 체온 식별 정보와 연계하여 위험도를 선정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의 위험도로서 방역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구 목표와 내용은 첫째, 비접촉 체온 측정 정보와 연계한 마스크 미착용 실시간 고정확도 인식 핵심 기술 개발. 두 번째, 긴급 방역 대응 및 방역 정보 수집 기술 개발. 세 번째, 개발 기술 실증 및 연구 데이터 공개입니다.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수업 집중도 향상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수업과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처음으로 공채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수많은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실제 발생되기도 해 비대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초중고나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을 온라인상에서 출교 관리하기가 어렵고 수업 도중에 이석하거나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출교 관리 등에서 자유로워지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본 과제의 지원 범위는 영상 기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검정 기술과 영상 기반 온라인 수업 무자각 인증 및 수업 집중도 모니터링 기술입니다. 부정행위 방지 기술에는 인증을 통한 수험자 본인 확인, 영상 기반 분석 및 라이브니스 검증, 부정행위 여부 탐지 기술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탐지를 위해서는 수험자의 시선이나 손 등 움직임을 분석하거나 수험자 화면을 분석하고 또는 휴대폰과 같은 주변 사물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업 집중도 모니터링 기술을 위해서는 수강생 출석 확인 및 무자각 인증, 비정상적 수업 참여 탐지, 수업 집중도 모니터링 등의 기술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이외에도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와 온라인 수업 집중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 대상 인증 및 전자서명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행정, 금융,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얼마 전 폐지되어 민간 주도의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인증 및 전자서명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 범위는 비대면 인증 및 전자서명 기술 개발, 전자서명 생성 정보의 생성, 저장, 폐기 등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술, 유출 차단 및 타인 사용 방지 기술, 비대면 본인 확인 기술의 연구입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인증 및 전자서명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 인증 및 전자서명 수단이 다양화되고 좀 더 편리한 비대면 실명 확인 수단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 공동 커뮤니티 운영 및 비대면 의사결정 기술 개발에 관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대면 회의가 점점 기피되고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이런 대면 회의들이 점점 축소되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과 회의 진행을 통해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되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서로 믿고 회의를 통화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크게 세 가지 기술 개발로 구성되는데 블록체인 분산 ID 기반의 신원 확인 기술이 개발됩니다. 비대면 회의 특성상 회의 참가 인원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이때에도 영재식 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온라인 서베이, 전자서명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상에서 서명을 하고 비대면상에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도 본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그 투표 내용 결과가 위변조 없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고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도 설문 결과가 위변조의 위험 없이 신뢰 있게 저장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리워드 포인트 등도 분배하고 이 리워드를 통해서 회의에 참가한 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 기술입니다. 비대면으로 회의한 특성상 유통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문서관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를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이상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제명 뇌인지 행동 데이터 기반 비대면 정신건강 문제 실시간 인터랙티브 셀프 모니터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유형은 지정 공모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기술 중분류는 ICT, 융합 분야입니다. 본 과제의 20년도 정부 출연금 예산은 5억 원 이내이며 총 예산은 15억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 지원 기간은 약 18개월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적용을 위한 산업체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과제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및 전 세계적 록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서상태 불안 증가 또는 우울증 발병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본 과제는 코로나 시대 우울 불안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중재 관리를 위한
뇌 인지 행동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비약물, 비대면, 그리고 실시간으로 셀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플랫폼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연구 목표는 데이터에 기반한 비대면 정신건강 문제 관리를 위한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정서 상태 셀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플랫폼 및 관련 콘텐츠 개발로 세 가지 기술로 축약됩니다. 첫째,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수집 가능한 정서 상태 예측용 뇌인지 행동 데이터셋 구축 및 관리 기술. 두 번째로는 인지 행동 중재 치료에 참여를 유도하는 실시간 셀프 모니터링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그리고 AI 기반 영상 데이터 행동 인식 분석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인터랙티브 플랫폼 실증 및 데모, 그리고 우울, 불안과 관련된 뇌인지 행동 특성 코드 표준안의 개발입니다. TRN은 시작은 4단계로 시작하며 종료는 6단계로 종료됩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과 불안과 관련된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셀프 모니터링 플랫폼의 개발이고, 두 번째로는 뇌인지 행동 분석을 위한 실시간 인터랙티브 시스템 플랫폼 및 관련 컨텐츠 개발,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의 ICT R&D 바우처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기간 내 비대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ICT 특화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기보유 기술 고도화를 통한 비대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비대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빠른 사업화와 고도화를 위하여 R&D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 비즈니스 분야는 총 5개 분야로 근무, 의료, 교육, 소비, 문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R&D 바우처는 기술력이 약하거나 기술 개발에 지원 및 시간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맞춤형 기술을 전문 연구기관이 1년 동안 개발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의 빠른 사업화를 돕고 대신 정부 출연금은 정부에서 전문 연구기관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방법을 보면 기업과 전문 연구기관이 1대1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 기술을 전문 연구기관이 개발하고 R&D 비용은 정부가 전문 연구기관에게 바우처로 지원하게 되는 내용으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분야의 ICT 핵심 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 신서비스 출시 등 비대면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반드시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 되고 공동연구기관은 대학, 출연연, 연구개발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중 본 사업 전체 예산은 70억 원이며 한 개 과제당 3.5억 원을 지원하고 전체 5개 비대면 분야별로 20개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5대 비대면 분야를 지원하며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하고 한 개 분야별로 4개 과제를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과제 접수 현황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분야별 과제 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는 한 개 과제당 3.5억 원이므로 신청서를 쓰실 때 반드시 3.5억 원에 맞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5억 원 초과나 미만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사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 선정하면 소급하여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원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5대 분야로 비대면 근무, 비대면 의료, 비대면 교육, 비대면 소비, 비대면 문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러한 비대면 내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명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비대면 의료 서비스 구축 같은 모호한 과제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시스템 개발과 같은 과제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바우처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관 기관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해주고 해당 연구비는 정부에서 직접 공동연구기관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국내 중소기업, 초기 창업자, 벤처기업을 포함하며 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 부서 보유 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는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은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여야 합니다.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여부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 기준은 코로나19로 당초 규정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참여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 출연금은 연구비의 80% 이내로 지원하게 되고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전체 연구비의 65% 이내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은 R&D 바우처 방식의 경우 타 사업보다 더 소규모로 부담하게 되는데 참여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 부담금의 5% 이상만 부담하면 되고 중견기업인 경우 6.5%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안내 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8월 4일 접수 마감 후 8월 첫째 주까지 사전 검토를 한 후 서면 및 발표 평가를 8월 둘째, 셋째 주에 실시할 예정이며 바로 과제를 확정하여 8월 말 협약 체결과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경사업이라 일정이 파듯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과제가 많이 접수되면 1차의 서면 평가, 2차의 발표 평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접수 현황에 따라 달라지며 접수 마감 후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1단계 사전 검토, 2단계 서면 평가, 3단계 발표 평가로 진행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제 접수 현황에 따라 2단계 서면 평가와 3단계 발표 평가를 통합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 책임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성 부분은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발표해도 무방합니다. 신청 과제는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발표 평가는 비대면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로 본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를 20분 내 동영상 발표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표 평가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 후 발표 평가 안내 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평가 기준은 크게 사업성과 기술성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성은 사업 적합성과 사업화 성공 가능성, 주관기관의 사업화 의지와 역량 등을 평가하게 되고 기술성은 공동연구기관의 R&D 역량 우수성과 연구개발 계획 적정성, 사업화 협력 계획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의 실시를 보면 본 사업은 공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과제 종료 후 8년간 무상 실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전용 실시권 5년과 이후 3년간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과물 소유권 세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은 IITP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 등록한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으로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산 등록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4일 18시까지입니다. 마감 시간 등록 이후에는 전산 시스템은 자동 종료되고 마감일에 많은 과제가 접수되어 시스템 폭주 및 지연되는 일이 있으므로 전산 등록을 반드시 미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신청은 마지막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완성됩니다.
아래 신청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담당자 전화와 이메일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IITP 기술사업화팀에 해주시고 전산 접수 문의는 정보서비스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